안녕하십니까. 현대생활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MSCI 지수요, 리밸런싱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기대되는 이유와 그리고 하이브 및 주요 유망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인 2포인트 하락한 3165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이 확대되는 모습이죠. 8포인트 상승한 974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혼조예요. 일본이 0.4%, 그리고 대만이 0.2% 하락 마감한 반면에 중국 증시는 0.4%로 상승 마감을 했네요. 환율 부분 보면은 1원 20전이 상승한 1118원 10전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향 안정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급적인 사항 보면은 좀 차별이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800억대 순매도를 보였지만은 그 물량 대부분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기관들이 2,600억 순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순매수 276억을 해주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수급상이라든지 지수의 차별화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난 이유는요. 자, 금일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중 재조정이 일어나는 날인데, 이 신흥국 지수 내에서요, 이 한국 비중이 0.17 퍼센트 포인트 가량이 하향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됐다. 코스피 시장 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0.17% 포인트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지만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보다도 하락폭이 적었던 부분. 자, 그러면요, 그동안에 이 신흥지수 내 이 비중 조절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5월 들어서요, 누적적으로 9조 1,800억 오늘까지 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제 이 MSCI 지수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 코스닥처럼 순매수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죠? 우리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불안하다고 느껴진다면은 당연히 코스피뿐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쪽에도 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순매수를 전환했다는 얘기는 이 MSCI 지수의 영향을 받는 코스피 시장 쪽에서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요,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요, 외국인의 자금이 이 아시아 신흥 지수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종합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중국 증시 상승세도 나타나고, 대만도 오늘 뭐 소폭 약세 보였지만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 신흥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오늘 하나의 이벤트였던 MSCI의 이 지수 리밸런싱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봤듯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6월서부터는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좀 누적적으로 이번 달에만 9조 원 넘게 매도액된 과매도 상태로 진입했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세 강도가 크게 약화되면서 순매수 전환이 기대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업종 대표주들, 특히 성장주 쪽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이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이 될 때 기준점 잡는 것이 거래량. 오늘 10억 주 최근에 들어서 이틀 거래가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또 하나 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해줬는데 어제
지난보다 한 2배 늘었는데 거래 대금은 늘지 않았다. 근데 오늘 거래 대금도 19조 9천억, 좀 의미가 있어서 조만간에 이 주가의 반향성이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전환이 되면서 지수 반향성이 조만간에 결정이 날 수 있다. 우리가 대형주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요 시장에서 좀 특징 있는 종목군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일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류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군들, 지난 5월 달에 편입된 4개 종목 있죠. 하이브, 그리고 SKC, 그리고 HMM, 그리고 녹십자 있는데, 자, H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해운주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저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녹십자도 1.7% 상승했고, SKC가 1.2% 하락했고, 하이브가 2.3% 좀 막판에 좀 큰 폭으로 밀렸는데, 그죠? 자, 보면은 그 전에 이 네 개 종목군도 이번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뭐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HM 같은 경우는 4,700억, SKC는 1,600억, 하이브는 1,300억, 녹십자도 한 1,300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HM이 한 700억 정도, 7천억 정도, 하이브가 2,800억 정도, SKC가 2,100억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데, 오늘 하이브가 더 유난히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를 보면요, 이 오늘 매도세 중에서 이 사모펀드 쪽에서요 한 31만 주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그건요 지난 4월 15일이 그죠? 이 상장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서 6개월 동안에 보호외수로 묶였던 그러한 물량들이 지난 4월 16일서부터 풀리기가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사모펀드 중에서 중국계 이 벤처 캐피탈인 이 월브링크 쪽에 상한 전환 우선주 88만 주가 풀렸죠. 지난 4월 15일 날. 그러면서 금일 마지막 물량 한 31만 주가 나오면서 지난 4월 16일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 이후에 82만 주가 여태껏 출회됐다. 그러면 뭐 이 물량이 만약에 사모펀드 물량이 다 이 중국계 벤처 캐피탈 쪽에서 나온 거라면은 뭐 이제 나머지 물량은 한 6만 주, 뭐 거의 다 나왔다. 이제 무시해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이 월브링크에서 이 상하우선주가 받은 가격대가 2,000원 초반대라죠. 그러면은 지금 20만원, 25만원대니까는 그죠. 그러면은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마지막에 MSCI에 편입되면서 그 낼수업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물량이 대부분이 다 나왔다. 그래서 그 물량이 사모펀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 물량 다 나왔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죠? 지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나 해서 하이브 그죠? 우리가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죠. 이 2025년까지 포드가 전기차에 300억 달러를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포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러면 포드와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 그죠?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두드러지죠. 지난 20날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SK 이노베이션과 포드가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내 1공장과 2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도 포드에 그죠? 계약이 지금 되어 있고 또 합작 법인도 설립을 하는데, 이 포드가 2025년까지 전기차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당연히 SK 이노베이션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요. 이 SK 이노베이션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누구다?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렇죠? 지난
작년인가요? 4년간 그죠? 2조 7천억 규모 그죠?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도 미국 내에 지금 공장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죠? 아마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에코프로 BM도 주가 움직이게 되는데 오늘 SK이노베이션 1.2%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한 1.2%. 생각보다 약한 모습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좀 억눌린 부분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만 들어와서 숨통만 틔우면서 성장주 쪽에 움직임이 좋으면은 아마 이러한 종목군도 그렇죠? 탄력이 좀 강화될 수는 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이 외국인들 들어오면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죠. 우리가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주가 반향성이 결정나는데 우상향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성장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최근에 자동차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자,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요 내용 보면 오늘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한 대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관련 우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공급 부족은 2분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의 이익 개선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오늘도 상당히 좀 힘이 약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렇죠? 이 하반기 갈수록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탄력, 특히 여기 보면요. 한국, 미국의 양호한 판매 증가와 그리고 SUV, 제네시스 비중 확대로 인한 믹스 개선 효과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좋게 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솔루션이 또 오늘 이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석유화학과 태양광 산업의 호조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최근에 이 하나솔루션뿐이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느끼는 OCI라든지 같은 태양광이죠. 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그죠? 폴리이드인가요? 그거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풍력 쪽에 CS 인도 수소 투삼 이러한 종목군들의 좀 움직임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 하나솔루션도 좀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그죠? 여기 보면 올해 석유화 사이클은 전례 없는 초강세 국면으로 전환되고 또 태양광 퓨셀 부분도 그죠?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 하나솔루션, 현대차, 2차 전지 그죠? 특히 뭐 2차 전지하고 현대차 뭐 그리고 반도체 쪽은 시장이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업종 대표주가 움직이면은 이러한 종목군 갈 거고 또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그렇죠? 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예, 한번 차트를 보면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이브의 주가인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41만 주,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그 물량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길게 보면 사모펀드 쪽에서죠. 31만 주 매도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집중되고요. 지난 4월 16일 그러니까 보호에서 물량이 풀린 이후에 사모펀드 쪽에서 81만 주 아까 중국계 사모펀드가 88만 주가 나올 물량이 있다 그랬죠. 대부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물량 이 외국인들이 잘 받아줬다. 근데 이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나올 물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급적으로 개선이 뚜렷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뭐 우리가 주가가 최근에 한 5일 정도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은 수급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근데 이러한 종목군이 가려면은 성장주가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 기본으로 깔려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진입을 하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맥락은 마찬가지다라는 점. 근데 계속적으로 2차 전지를 좋은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주가 반응은 없어져. 그런 부분들, 그것이 지금 시장과 맥락이 맞지 않은데 아까 말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만 들어오면은 크게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한 3일 정도 이 외국인들 매도세가 최근에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들, 그죠? 외국인 순매수 전환을 확인을 해가면서, 그죠? 우리가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더 뭐 추가적인 물량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하나솔루션, 그죠? 특히 뭐 이제 CS 윈드도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고, 뭐 OCI 같은 경우는 같은 태양광 쪽에 이미 좀 주가가 큰 폭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두산 포어셀도 바닥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 때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가 관심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예, 제가 이제 현대건설하고 증권주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은 오늘 한 6.4% 강세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 구축 공사를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수주하면서 원전 플랜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구축 공사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용화 및 원자력 연구 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1단계로 시공 규모가 2,300억대. 그래서 이 원자로 쪽,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원전 추진 중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 올해 3분기 이집트 이 엘디바 원전 한 15억 달러 규모인데요. 예, 수주도 추진 중에 있다. 제가 지금 현대건설은 뭐 이러한 이유로 오늘 이렇게 크게 떴다고 말씀드리고, 뭐 따라 사용 뭐 그런 거보다 현대건설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증권주, 그래서 이 증권주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건설주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뭐 건설주는 지금 뭐 최근에 거래대금이라든지 크게 이제 증가를 작년서부터 예, 동학개미들로 인해서 증가하면서 수익이 지금 크게 발생을 하는데, 그죠? 또 여기에다가 대형 IPO가 연달아 흥행에 성공을 하고, 그죠? 또 이 앞으로도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크래프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시장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여급 주자들이 상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에는 상당히 큰 호재로서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는데, 그 중에 NH투자증권을 한번 관심, 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예, 보면은 1분기 영업이익 뭐 다른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그죠? 큰 폭의 증가, 전년 대비해서 한 509%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내면적인 것은 뭐 실적 좋아지고, 아까 현대건설 같은 원전 관련주인데, 그죠? 예, 이러한 재료성보다는 저는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예, 일단은 이 차트 모양 분석,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잠깐만요. 여기 이제 그죠? 예,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요, 그죠? 자, 하루를 빼고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제 크게 6% 떠서 그리고 거래 크게 실렸으니까는 좋은 모습은 당연히 그죠?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죠? 예, 요거를 하루치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일로 가나요? 이건 아니고, 그죠? 잠시만요. 요것이 지금 주식 차트. 이게 좀 현대건 너무 많이 줄여놨네요, 그죠? 요거를 좀 더 다시 하고, 하루가 이제는 하루치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급상도 한번 보고요, 그죠?
이 외국인 그러니까 오늘 빼고도 그동안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유입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고점 돌파, 연중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전혀 이 NH투자증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오늘도 보면은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수급 쪽으로는 개인들이 4만 주 매도하고 기관들이 매수했다죠. 수급 쪽으로도 최근 이 한 달 동안에죠. 이게 잠깐만요. 4월 16일이면 좀 한 달 좀 지났네요. 그 동안에 개인들이 매도한 누적 물량이 한 300만 주 되고 외국인들이 180만 주 사고 기관들이 43만 주죠. 그러면서 수급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 충분하게 요 고점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증권주들 뭐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증권은 지금 나흘 동안에 한 지금 조금 소폭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내가 타이밍을 잡는 것은 센 종목 중에 조정을 잘 받는 종목군들,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요 손실이 무지 커집니다. 근데 한 3, 4일 빠질 때 들어가면은 그리고 또 음인선에 들어가면은 한번 밀렸다가도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되돌려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이 NH투자증권 수급도 그렇고 그죠? 전반적으로 안정된 그런 흐름 그래서 연중 고점 돌파가 좀 기대가 된다 해서요. 이 현대건설을 보면서죠. 우리가 이 NH투자증권 쪽에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